이번 시간은 19년도 1회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식물 신품종 관리법상 우선권 주장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다음 날로부터 가로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 기간은 1년이었죠. 그래서 이 기준일은 최초 품종 출원일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품종 보호 출원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82번. 종자관리법상 이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몇 명 이상 두어야 하는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 했는데 이 종자관리사 몇 명 이상 두었어야 돼요? 1명 이상 두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1명. 83번. 가로에 알맞은 내용은 종자관리법상 품종 성능의 심사 기준에서 이 품종 성능의 심사는 심사의 종류, 재배 시험의 기간, 재배 시험의 지역, 표준 품종, 평가 형질, 평가 기준을 사항별로 가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요,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이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 1번에 국립종자원장, 2번에 농촌진흥청장, 3번에 농업기술센터장, 농업기술원장, 여기에서 이 지금 산림청장이나 종자원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4번. 종자검사 요령에서 시료 추출 시 고추 제출 시료의 최소 중량 고추의 경우에는 150g이었죠. 그리고 이 벼의 경우에는 700g, 밀의 경우에는 100g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해 두십시오. 85번. 가로에 알맞은 내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날로부터 가로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자업 등록 이후에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86번. 종자 관리 요강상 수입 적응성 시험 대상 작물 및 실시 기관에서 인삼의 실시 기관 했는데 지금 이 수입 적응성 실시를 하는 기관들이 농산물과 임산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데가 농협하고 농협중앙회가 있었죠. 여기는 보통 사료용인 경우에는 중앙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실용화재단, 그래서 사료용 외 것들, 그리고 임산물인 경우에는 여기처럼 지금 한국생약협동조합에서 생약협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생약협회에서 하는 경우들 여기에서는 생약협회에서 그리고 하나는 버섯 종류들 같은 경우는 이 종균협회에서 이렇게 각각
이 수입 적응성 시험의 이 기관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삼은요, 이 한국생약협회에서 인삼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더라. 우리 그 해설 한번 볼까요? 식용작물 13개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그래서 실용화재단에서 이렇게 이 식용작물들, 그리고 채소 16개. 그래서 하나 더 넣을까요? 이 채소 16개는 어디서 한다고요? 종자협회에서. 채소류 6개. 실용화재단에서는 이 식량작물 13개. 그리고 이 목초나 이 사료, 녹비작물은 농업협동조합. 그래서 사료용은 이 농협중앙에서 하고 있고요. 이 인삼 같은 경우는 생약협회. 그리고 종균협회에서는 어떤 거요? 이 버섯 종류는 이 종균협회에서 각각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두십시오. 참, 그리고 여기 밀이 아니라 볼이었죠. 죄송합니다. 다음은 87번. 이 유통종자 또는 묘에 품질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자의 과태료는 얼마인가? 그래서 품질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했다. 이랬을 경우에는요, 이 1,000만 원 이하의 이 과태료에 처한다 했습니다. 정답은 3번. 88번. 종자관리법상 포장검사에서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부 장관 또는 이 종자관리사로부터 최종 단계별로 몇 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포장검사는 한 번 이상 하면 됩니다. 그래서 1회. 89번. 종자관리법상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에서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몇 년 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가 해서 이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는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신청은 종료 전 1년 내에 하도록 한다. 요것도 매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하나 기억을 해 두십시오. 90번. 종자검사 요령에서 수분 측정 시 저온 항온 건조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 종은 요 문제도 매우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분 검사에서 (105°C) 건조법과 130°C 건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5°C 건조법을 이 저온, 항온, 건조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130°C 건조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5도가 됐든 130도가 됐든 이 둘 다 이 항온기 내에 105도 같은 경우에는 이 103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에 설정되어 있는 항온기에 이 시료를 집어넣고 이 시료를 넣기 전에 항온기에 들어가기 전에 시료의 무게와 그리고 이 항온기에서 꺼낸 시료의 무게, 그래서 105도로 설정되어 있는 이 항온기에 보통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집어넣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항량에 도달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항량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무게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더라. 다시 말해서 시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전부 다 이 수증기화돼서 공기중으로 날아가 버린, 그러면 그 무게의 차이를 가지고 수분 함량이 몇 %다 이렇게 구하는 방식입니다. 130°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온기의 온도를 130도에서 133도 정도에 맞춰놓고 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약 4시간, 그리고 기타 다른 곡류들은 2시간 정도, 그리고 기타 종류는 1시간 정도 이 항온기에 넣은 다음에 꺼내서
이 무게의 차이, 그래서 항온기에 들어가기 전의 무게와 꺼낸 이후의 무게, 요 무게의 차이로 이 수분을 검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 문제에서는 90번과 같은 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문제요? 각각 어떠한 그 종자는 105도 이 건조법을 사용할 거냐, 또 어떤 경우에는 이 130도씨 건조법을 사용할 것이냐, 이 대상 종자들을 찾아라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설 한번 보죠. 저온 항온 기법으로 수분을 측정하는 작물은 마늘, 파, 부추, 콩, 땅콩, 배추씨, 유채, 고추, 목화, 피마자, 참깨, 아마, 겨자, 무다. 그래서 이렇게 이 105도를 적용하는 품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91번.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 종자관리법상 재검사 신청 등에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가로 이내에 재검사 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 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이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이 최초 검사일 때는 이 3일 내에 이 검사 신청일 3일 내에 이 제출하면 됐는데 재검사일 경우에는요 15일이라는 이 기간을 뒀습니다. 정답은 1번. 92번. 식물 신품종 관련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에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날로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단 과수와 임목의 경우는 제외하겠다 했는데 이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죠.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임목과 과수는 25년으로 한다. 그래서 나무의 종류는 25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년으로 한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3번. 종자 관련 법상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했을 때 이건 이 종자 보증 효력 실효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해당되죠. 2번.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이때도 해당되죠. 3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 이것도 이 효력이 없습니다. 왜? 거짓, 부정한 방법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무조건 취소 사유라고 그랬어요. 4번. 해당 종자를 종자관리사의 감독하에 분포장했을 때 이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의해서 감독하에서 이 분포장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이 효력을 잃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종자관리사 감독을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 포장을 뜯었거나 열었을 때는 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효력을 잃게 되지만 종자관리사의 감독하인 경우에는 이 효력이 유지되더라. 이게 종자관리사 감독이라는 요 이야기가 키워드가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요, 종자관리사 감독하는 상황에서 분포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돼요. 94번. 종자관리 요강상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 겉보리 포장검사에서 전작물 조건은 품종의 순도 유지를 위하여 가로 이상 윤작해야 한다. 이 순도 유지를 위해서 윤작 기간은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이상 윤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답은 2년이 되겠고요. 나머지 지문 한번 볼까요? 다만 경종적 방제법에 의하여 혼종의 우려가 없도록 담수 처리, 객토, 비닐 멀칭을 하였거나 타 작물을 앞그루로 재배한 경우 및 이전 재배 품종이 당해 포장 검사를 받는 품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겠다. 95번입니다. 식물 신품종 관련법상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1번.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품종보호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이 정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요것은 지금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출원일이 같다. 동일한 날에 이 둘 이상이 출원하면 요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한 사람에게만 주겠다. 요 내용이죠. 2번. 품종보호 출원 후에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명의변경 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도 옳은 지문. 3번. 품종보호 출원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그 품종보호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어요. 4번도 마저 읽어볼까요?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 둘 이상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 신고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1번하고 4번하고 같은 지문인가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이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 승계한 동일한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했고 이 권리를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 그래서 지문이 좀 다르지만은 이 4번도 옳은 지문이 맞습니다. 96번. 식물 신품종 관련법상 심판의 합의체에 대한 내용이다. 이 심판은 가로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야 한다 해서 이 심판 합의체 구성은 이렇게 됐죠. 이 심판위원 이 3명으로 합의체를 구성하고 이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 97번. 가로에 알맞은 내용은 종자관리사의 자격 기준 등에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가로가 지나지 아니하면 종자관리사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이 종자관리사 등록 취소 이후에 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98번. 콩 포장 검사 특정병에 해당하는 거. 요것도 지금 우리 앞에서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출제가 됐는데 요건 우리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콩 포장 검사에서 특정 해초는 새삼이다. 새삼은 특정 해초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 특정병, 이 자줏빛 무늬병. 일명 자반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기타 부형으로 모자이크병, 미라병, 탄저병.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조금 기억을 해 두십시오. 99번. 종자검사 요령상 순도 분석 용어에서 화방의 용어를 설명한 것. 1번에 주공 부분의 조그만 돌기. 이것은 시옥에 대한 설명이었죠. 2번 빽빽이 군집한 화서 또는 근대 속에서는
화서의 일부, 요것을 우리가 화방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3번 외종피가 과피와 합쳐진 벽과 식물의 나출과, 이것을 영과라는 표현 썼습니다. 4번 이 단단한 내과피와 다육질의 외층을 가진 비열계성의 단립종자를 가진 과실, 이것을 석과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0번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는 얼마 이하의 벌금인가? 이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요 1천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번 회차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하나 별도로 조금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보지 않았던 것들, 지금 인삼이 생약협회에서 이 수입 적응성 시험 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시험장에 가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